안녕하세요, 파라만자입니다. 오랜만에 프랄로 제품 한번 준비했습니다. 콕스에서 출시된 블랙펄 다이키트 제품인데 이 제품은 완성형 제품 아니다 보니까 키캡과 스위치 별도로 구매하신 다음에 직접 조립을 해서 완성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번 조립을 위해서 구매한 제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블랙펄 다이키트 블루 색상 배송비 포함을 해서 22만 1,500원, 하코 클리어 스위치 90개 54,000원, 맥키 SA 키캡 99,000원, 총 34만 7,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조립 과정에서는 아쉽게도 아코네 서스 보강판은 사용이 불가능할 듯 합니다. 규격이 맞지 않다 보니까 블랙펄 다이키트 자체의 보강판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서스 보강판 대비 강성이 조금 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건을 할 때 미세하게 울림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엠스톤 T87A SF 모델을 조금 모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보강판과 기판 사이에 추가적으로 흡음재를 장착을 해서 미세한 울림까지도 잡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 역시 보강판 안쪽에 흡음재를 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제품의 보강판을 보시면 스테빌라이저의 유격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테이핑 작업을 통해서 이 유격 문제 또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펄 자체 보강판을 보시면 스테빌라이저의 유격 문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테이핑 작업을 통해서 유격 문제를 해결할 텐데 테이핑에 사용할 제품은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일반 테이프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유격 문제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사용을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테이핑 작업을 통해서 스테빌라이저 유격 문제 깔끔하게 해결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강판 안쪽으로 흡음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 얇게 잘라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면 보강판 모양 그대로 재단을 해서 한 번에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유의사항은 흡음재가 보강판 규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흡음재 작업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테빌라이저의 윤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테빌라이저를 보강판에 장착하기 전에 윤활 작업 먼저 진행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붓을 사용해서 철심 부분에 그리스를 골고루 발라주신 다음에 스테빌 안쪽에도 발라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철심을 스테빌라이저에 장착하신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를 보강판에 장착을 해주시면 모두 완성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테빌라이저까지 모두 장착이 되었다면 이제는 보강판과 하우징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 스위치를 장착 후에 키캡까지 장착을 해서 최종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랙펄 다이키트 제품 완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CNC 가공법으로 제작된 플란로 제품이다 보니까 하우징의 마감 퀄리티 상당히 훌륭하고 자체적으로 튜닝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만족스러운 타공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울림이나 스테빌라이저 철심 소리 문제는 전혀 없으면서 ABS 재질의 SA 키캣과 하코 클리어 스위치 그리고 단단한 플란루의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닌자 87 알루 X5에서 느낄 수 있었던 하코 클리어 스위치의 타공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타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곤할 때마다 도각도각거리는 구분감이 강하면서 스위치에서는 스프링 튕김 현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타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코 클리어 스위치의 경우 키압이 80g 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은 키압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반드시 적응 기간 필요하다는 것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튜닝을 하고 조립을 한 제품이긴 하지만 이 제품도 분명한 아쉬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보강판인데 가격이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보강판의 강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 스테빌라이저의 유격 문제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 아쉽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제품 좌우 측면을 보시면 손잡이 형태의 홈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강화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는 무게가 1kg 내외이기 때문에 이런 홈이 없어도 움직이는데 크게 불편함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의 경우는 하우징의 무게만 2.6kg으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별도의 홈이 없어서 이 제품을 움직일 때 상당히 큰 불편함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콕스에서 출시된 블랙펄 다이키트 제품 완성하는 데만 347,5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완성할 수 있지만 인생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가격 대비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는 듯 합니다. 물론 타건감 훌륭하고 디자인 만족스럽지만 매번 이렇게 플랄로 제품 조립을 하고 나면 이렇게 고가의 비용을 투자해서까지 조립할 가치가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는 듯 합니다. 저희 파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고가의 비용을 투자해서까지 조립해서 완성할 가치가 있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란만장이었습니다.